네, 안녕하십니까. 최경영의 경제오도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의 저자 정선영 작가님 모시고 은퇴 이후의 삶, 40, 60, 70, 주로 이제 오마이TV 많이 들으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유용한 정보일 것 같은데요. 정선영 작가님 모시고 은퇴 이후의 삶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작가님이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이 책을 내신 게 2021년 봄이면 예, 뭐 횟수로는 한 4년 지났네요. 4년 정도 됐어요. 예. 은퇴는 언제 하셨습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2020년도. 2020년에. 2020년도 팬데믹이 막 시작돼가지고 완전 팬데믹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때 그때 이제 대기업에서 은퇴를 예, 하신 예, 거예요?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나시네. 명예퇴직이십니까? 그러니까 예. 임원들은 그냥 나가라 그러면 나가니까 임원들은 보통 임원들이 1년, 2년 계약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다 이제 1년 단위 계약으로 합니다. 1년 1년 단위 근데 계약으로. 보통 한 2년 정도, 아, 2년 주기로 해서 보통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2년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상무셨어요? 예, 상무셨어요? 예. 예. 상무하시다가 대기업 상무하시다가 이제 예, 은퇴를 하셨는데 예, 은퇴하시기 전부터 뭔가 내가 이제 퇴직을 하면 예. 은퇴라기보다는 퇴직이겠죠. 퇴직. 퇴직이 예. 정확한. 대기업이나 다니던 기업으로부터 예. 퇴직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뭐 이런 거를 꼼꼼하게 조사를 하고 뭐 이러셨습니까?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 중에 막 그걸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특히 40대가 이제 50대가 막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퇴직이 이제 내몰리게 되는데 그 이전에 40대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도 40대를 지났기 때문에 예.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아니 내가 제일 잘 나가는데 뭐. 그렇죠. 예. 40대 자신감이 예. 푹 올라갔다가 그렇죠. 50대 되면서 자신감이 확 꺾이는 게 체력이 꺾이는 것과 동시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렇죠. 예. 뭐 희한하네요, 그게. 예. 그러니까 이게 계단식으로 푹 꺾여요. 예. 이게 무슨 슬로우하게 이렇게 완만하게 예. 내리막길 가듯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예. 계단식으로 푹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저를 이제 아예 그 크레바스라고 혹시 산을 등반하다 보면 고지대에 있는데 이렇게 눈이 덮여 있는데 그렇죠. 그 안에 비어 있는 데를 갖다가 예. 잘못 헛디디면 쑥 아래로 빠지잖아요. 예. 제가 보기엔 딱 그 기분이에요. 아. 그러니까 밑으로 쑥 끝없이 떨어지는 그 절벽 같은 데로 쭉 떨어지는 느낌 이게 아. 딱 퇴직하는 순간에 그때 걷게 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더라고요. 퇴직 이후에 한 지금 4년 지나신 예,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1년 후에 책을 예, 됐습니다. 돈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자각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이제 어떻게든 돈에 관한 생각을 예. 이렇게 촘촘하게 넣어 놓으신 거군요. 예, 그러니까 제가 25년 직장 생활했는데 네. 직장 생활하고도 퇴직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 이유가 뭘까? 아. 이 이유가 뭘까?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내가 경제의 구조, 특히 그 중에 돈의 구조에 대한 것들을 내가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그래서 이 내가 배우면서 공부하는 부분들을 아들한테 얘기해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는 그 아버지로서 퇴직하고 난 이후에 아들한테 나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 바라는 그런 어떤 애절한 마음, 그런 예. 편지를 갖다가 써준 거고요. 그 편지 써줬던 부분을 갖다가 다양스럽게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그냥 책으로 나왔던 거고 원래는 책을 내겠다는 생각도 없이 예. 했다가 책이 나왔던 케이스입니다. 그렇군요. 예, 진심이 담겨 있네요. 예, 그러면 이게 주로 가정 경제에 관한 이야기죠. 그렇죠. 개인의 경제죠. 개인 재테크라고 할 수 있겠죠. 개인 재테크 부분, 예. 개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 되죠. 예. 근데 그걸 알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거시적인 부분들을 모르고서는 개인이 어떻게 살아갈 건가를 모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거시 경제도 이야기가 있고. 조금씩 공부하게 됐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전반적으로 어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에 대한 개념들을 갖다가 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정리하면서 책을 썼었습니다. 그럼 퇴직 이후의 삶을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비유를 하세요? 확 떨어지나요? 경제적으로 비교한다고 그러면 일단 25세까지는 주로 이제 부양을 받으니까, 그렇죠. 부양을 받으니까 소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소득을 쓰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25세부터 이제 실제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플러스 인생이 되는 거죠. 예. 소득이 있는 인생.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 중산층 정도의 예. 가정에 예. 태어났을 경우를 예, 그렇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다가 보면 한 50대 정도, 한 25년 직장 생활하다 보면 보통 49.3세가 퇴직 연령이니까 그때 49.4세.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퇴직 연령이 보통 퇴직 연령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예. 그때부터 그 이후에는 이제 다시 또 퇴직하게 되면 소득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없을 때 그럼 그걸 대비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대비할 건가에 대한 것들을 경제적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 때문에 책을 쓰게 된 거죠. 25세부터 지금 말씀하신 거를 예. 뭐 축약해서 50세라고 하면 예, 25년 번 거 가지고 예, 그 이후의 삶이 예. 그 경제적으로 괜찮습니까? 이게 지탱이 됩니까? 힘들죠. 힘듭니까? 그래서 예. 그 퇴직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사회적 죽음이다.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아, 사회적 죽음이라고 그러면 사회적 쓸모가 자기가 없어져 버린다는 걸 갖다가 뼈저리게 예. 느끼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그 비유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 그러면 퇴직이라는 건 대부분 다 대전 정도에 다 내리게 된다. 아, 그러니까 대전까지밖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다는 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건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거는 대전까지밖에 없다. 우리나라 현재 경제 구조상에서 아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대전 이후에는 자기 스스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운송 소단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걸 아니, 마련하면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예,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근데 대전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50대 중반인데 예. 제 주변에 지금 대전역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우리 동료들 그리고 저보다 빨리 내렸던 선배들 그분들이 다 보이고 있어요. 거리 순으로 보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150km 잡고요. 예, 대전에서 부산까지 300km 잡으면 예, 150km밖에 450km를 가야 되는데 예. 근데 150km밖에 안 왔다. 예. 150km 지점까지 절반을 왔다고 보시면 딱 절반? 절반 정도를 왔다고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래요? 절반 정도를 오고 난 다음에 절반 이후에는 그때는 대중교통 수단이 없기 때문에 예. 자가로 이제 이동 수단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준비하신 분들은 자가용으로 가는 자가용으로 편하게 가는데 예. 없는 분들은 걸어서 가야 되고 자전거 타야 되고 이게 다 현실인 것 같아요. 비유가 적절하네. 예. 예. 그러니까 부산까지 분명히 가야 되잖아요. 어차피 예. 부산까지 가는 게 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세니까 뭐 83세까지 부산이라고 그러면 예. 50세부터는 자기 자력으로 해서 갈 수 있는 수단을 갈지 못하면 걸어가야 돼요. 고난스럽게. 그 과거에 전쟁 났을 예. 때 있지 않습니까? 예. 전쟁 났을 때 부산까지 피난을 하는데 예. 기차를 타고 가든지 예. 아니 기차 위에서까지 예. 올라와서 타고 갔잖아요. 예. 사실은 굉장히 좀 비극적인 역사인데 걸어서 가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걸어서 간다는 건 퇴직 난민이네.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예. 걸어서 가려고 그러는데 체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50 이후에는 체력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모두의 그러니까 우열 걸어가는 부여되어 있죠. 힘들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고난의 세월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걸 갖다 지켜줄 수 있는 그러니까 경제 주체를 놓고 보면 정부가 그걸 해줄 수 있느냐 그거에 다 한계가 있고 그렇다면 기업이 해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오로지 다 가게가 그걸 다 책임지고 있단 말이에요 개인이 예. 오롯이 오로지 다 개인이 책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롯이 개인이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좀 잘 돼서 예. 그래서 정부가 차근차근 좀 책임을 져줬어야 되는데 네. 그게 사실은 힘들죠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힘들고 예. 그렇다고 기업은 솔직히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그렇죠. 때문에 개인의 실제로 삶까지 책임져 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오로지 다 개인이 책임져서 가야 되는데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공간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쏟아져 나와서 거기라서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50대가 제가 지금 50대인데 50대가 870만이에요. 예. 그러니까 870만이고 지금 예. 60대가 760만 그리고 40대가 790만이에요. 예. 여기에 저희가 지금 50대가 지금 퇴직한 사람들이 끼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2,200만인데 숫자로 보면 예.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 중에 거의 절반이 거기에 끼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관련된 일자리를 갖다 찾거나 음. 새로운 생계 수단을 마련한다는 거는 어렵다는 거죠. 퇴직 이후에 생각하게 되는 게 창업. 창업.
그 다음에 뭐가 재취업, 있을까요? 재취업. 예. 재취업 있고. 예. 제3의 길이 뭐 있을까요? 뭐 귀농 귀촌 같은 거 있을까요? 뭐 귀농 귀촌. 근데 예. 귀농 귀촌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나의 업을 창조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 거의 창업입니까? 창업이라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렇지 않으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 극단적인 예인데 자산이 있어가지고 그 자산을 가지고서 연금 가지고 개인 예. 연금 가지고 예. 산달지. 예. 그 방법 이외에는 예. 다시 소득을 갖다 마련하는 것들은 어렵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 일단 예. 창업은 하면 안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창업이요. 예. 창업 힘들죠. 아니 제가 지난 토요일에 예. 성수동에 갔다가 예. 뚝섬역 바로 옆이에요. 예. 근데 땡땡 치킨인데 예. 치킨하고 피자를 같이 파는 곳입니다. 네. 프랜차이즈 전문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물론 이제 그 재료비까지 다 포함된 거긴 합니다. 네. 본사의 55%를 수수료를 주더만요. 네. 그러니까 매출의 55%. 네. 그리고 배민이랄지 쿠팡에서 배달 가잖아요. 배달료 들어. 27%더라고요. 예. 부가세 제외하면 24%. 예. 하나씩 제가 여쭤봤어요. 그래서 네. 82% 나와요. 예. 그럼 여기에 임대료, 예. 관리비, 예. 알바생을 한 4명 예. 쓰고 예. 사모님까지 나와서 일하시라고. 예. 예. 그분도 똑같이 대기업 상무였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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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기업이긴 예. 한데 예. 대기업 상무로 퇴직하신 분이에요. 예. 나이는 저랑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얼마 가져가세요? 82%를 제외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임대료가 포함이 안 된 거니까요. 예. 거의 똔똔 아니면 예. 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게 고기 그 식당에서 그러니까 그 치킨집에서 직접 술을 마시고 예. 치킨을 드시는 분들은 이윤이 되는 거예요. 예. 그분한테는. 예. 근데 나머지 분들은 예. 오히려 마이너스인 거야. 예. 이게 매출이 이게 예. 어마어마한 매출인데도 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직장에 다닐 때 마지막에 했던 업무가 예. 이런 업체들을 관리하는 아, 그 그러셨구나. 업무였어요. 그래서 업무에서 그 그러셨구나. 구조에 대해서를 아는데 예. 이제 333원 룰을 해요. 그러니까 3% 그러니까 3할을 예. 원재료비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군요. 3할이 관리비, 예. 3할이 인건비. 그래서 1할을 갖다가 먹는 게 원래 구조적인 일할이 예. 점주가 먹는 겁니까? 1할이 그 운영하고 점주가 하는 것들입니다. 그럼 10%밖에 못 먹는 거예요. 10% 이게 원래 기본적인 룰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몸을 담아서 인건비를 갖다 축소해 가지고 인건비에 대한 것까지 해서 40%를 갖다 가져가는 게 구조를 짜려고 하죠. 그렇죠. 예. 그렇지 않으면은 전혀 안 되니까. 예. 근데 대부분 다 인건비의 것들을 갖다가 쏟아붓더라도 그 손익분기점이 거기를 못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아요. 본인 인건비는 전혀 못 가져가는 거거든.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저는 뭐 퇴직해가지고 이제 저한테 와서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창업이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해 보니까 그 기업 지금 다니셨던 기업에 프랜차이즈 많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것들을 해보고 싶다고 이렇게 예. 와서 요청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 저는 그냥 절대로 하지 말라 그래요. 아. 왜냐하면 그걸 통계적인 숫자로 딱 얘기해 줘요. 그 통계적인 숫자로 놓고 보면 그 시작해가지고 3년 내에 50%가 폐업을 하고요. 아. 그다음에 보통은 한 5년 되면은 한 70% 예. 이렇게 폐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네. 그러면 7명 중에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은 다 망해서 가는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그런 확률적이 높은 걸 갖다 창업을 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나요? 그거 못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방법이 그러면은 이 준비를 해 가지고 예. 창업을 제대로 잘 프랜차이즈 같은 게 아닌 예. 본인이 뭐 셰프를 할 수 있을 만한 네. 그런 정도의 식당을 운영하거나 예. 그런 게 아니라면 예. 좀 불가능하네. 그렇죠. 그래서 그 이렇게 왜 그걸 창업하게 되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예. 알아야 되는데 예. 대부분 다 모르잖아요. 예. 그 시장 구조상으로 그 지금 창업하고 있는 그 쉽게 말하는 자영업 창업하는 부분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특히 치킨집을 예를 든다고 그러면 아,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예. 일단 진입 장벽이 낮아요. 아무나 할 수 있다.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이 많은 거예요. 거기 시장에 예. 공급은 많은데 수요는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급이 많은 데다 시장이 수요가 한정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손익분기점을 넘길 만큼 매출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게 첫 번째 부분이고요. 그두 번째 부분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되게 쉽다고 생각해요. 치킨집 하는 것들은.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엔 노동 강도는 엄청나요. 직장 다니는 게 1이라고 그러면 노동 강도 이건 10이에요. 10배가 훨씬 커요. 제가 옆에서 이게 예. 한 2시간 동안 봤는데 예. 그 사장님이 예. 왔다 갔다 그 배달료 3,500원 아끼려고 예. 본인이 왔다 갔다 해요. 예. 본인이. 예. 그렇게 하면서 또 서빙도 보면서 뭐 예. 이렇게 하는데 예. 이게 보통 노동 강도가 아니던데요. 그러니까 예. 이걸 그 뭐 기자님이셨으니까 기자님 비유로 한다면 예. 이 사람이 취재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기사 쓰고 편집하고 발행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치킨집이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조까지 하고 제조하고 예. 그다음에 판매하고 또 음. 서비스를 해야 되고 이 부분들을 갖다 한꺼번에 다 한다는 건 노동 강도가 진짜 1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잘 되더라도 직장 하셨던 분이 시작했다가 장사가 잘 되더라도 체력이 떨어져서 지쳐가지고 체력이 떨어지게 되면 사실 손님들한테 좋은 서비스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점점 매출이 떨어져서 그래서 노동 강도 자체가 다른 영역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자체가 다른 영역을 가지고서 하겠다 그러면 괜히 그러니까 몸살 난다는 얘기잖아요. 야구 선수가 축구하다 보면 몸살 나듯이 몸살 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속적이 못되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 강도의 차이 때문에 음. 안 된다는 부분들이 두 번째 부분이고요. 세 번째 몇 개월은 버틸 수 있지. 몇 개월. 예, 몇 개월은 근데 예. 지속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이게 어떤 직장인들이 퇴직하고 난 다음에 겪게 되는 다 마찬가지인데 치킨집을 차리려고 그러면 자기 돈이 있어가지고 차리면 좋은데 대부분 다 돈을 갖다 모아가지고 좀 제대로 차려보려고 그렇죠. 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데스밸리라고 그래서 한 3년까지는 손익이 전혀 안 나요. 이 서비스 업종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고객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처음에 오픈했을 때 조금 나오고 나머지는 계속 하향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시기를 예. 겪어야 되는데 그런 시기가 3년이에요. 그 데스밸리라고 하는데 3년을 견디려고 그러면 손익이 하나도 안 나더라도 계속 서비스를 해가면서 3년을 버틸 수 있는 자본이 있어야 돼요. 예. 근데 그 자본을 가지고서 해도 힘든 판에 대부분 다 대출해가지고 그렇죠. 하게 되면 완전히 거기서부터 지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3년을 대부분도 못 버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는 또 워낙 비싸고요. 예, 비싸고 그러니까 예. 임대료 나가는 거 보면 이제 눈 돌아간다는 어른들이 그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 자기 손에 주머니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꼬박꼬박 임대료는 다 나가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용에 대한 것들을 미리 그 비용까지를 감안하고서 준비하지 못하게 되면은 성공할 일이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더 문제인 건 뭐냐면 대한민국만의 현실인데 대한민국은 그런 자영업이 대부분 다 체인 스토어나 프랜차이즈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들은 마만세 파파스 해가지고 개인들이 와가지고 실제로 말 그대로 그 부모님들이 가서 만드는 게 가게에서 형태로 해서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전형적으로 프랜차이즈하고 체인스토어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예. 가게에서 물려받아서 예. 예. 이렇게 대대로 하는 예. 그런 데도 있고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셰프처럼 이렇게 쭉 배운 예.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없으니까 예. 결국은 체인스토어나 아니면 프랜차이즈를 해가지고 그러다면 프랜차이즈들만 돈을 버는데 점주들은 돈을 못 버는 그런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언하시는 게 지금 절대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지 말아라. 프랜차이즈 창업은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힘들어서 나는 프랜차이즈 창업 하지 말라 그러는데 아마 프랜차이즈 창업하시는 그 사업자들은 저를 원망할 텐데 저는 아예 대놓고 얘기합니다. 자, 프랜차이즈 창업하지 말라. 프랜차이즈 창업 예. 본사 담당자였었던 분이 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본사는 아니죠. 저는 이제 네.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갖다 들여서 제가 매장에서 꾸미는 역할을 했으니까. 아 그런 역할이 예. 있었군요. 예. 그래서 그쪽의 구조를 아는 거죠. 음. 그래서 프랜차이즈 창업은 그러니까 대만 같은 경우를 가보면 대만은 노점상들도 많고 개인들이 하고 있는 것들 상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나라만 유독하게 프랜차이즈하고 체인스토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개인 창업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고요. 예. 그리고 그 이제 다섯 번째 문제까지 있는데 다섯 번째 문제는 뭐냐면 원재료를 갖다가 수급에 대한 것들이 너무 불안정해요. 그렇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뭐 치킨집을 한다고 그러면 닭이 어느 때 조류독감이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고물 파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게 되면 닭값이 올라가 버리니까 변동성이 있고 이 닭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원재료도 같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같이 뭐 대파 같은 게 막 올라가면 파닭하는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원가 비용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래서 이런 원재료에 대한 비용까지 사시면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나 이런 데를 창업을 한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지 말라고 해요.